드디어 펄어비스의 2025년 3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보고서의 숫자들 뒤에 숨은 진짜 의미가 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떠올리실 거예요. 검은 사막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IP가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붉은 사막 같은 엄청난 신작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기대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펄어비스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3분기 실적부터 체크하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펄어비스가 가진 강점과 리스크는 뭔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가, 투자 포인트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실적부터 까보겠습니다. 네, 2025년 3분기 실적 점검. 숫자로 보는 현황이죠. 과연 펄어비스의 성적표 어땠을지 한번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요. 2025년 9개월 동안의 누적 매출인데, 와, 미주랑 유럽 쪽이 압도적이네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국내 순서고요. 이 숫자가 뭘 말해주냐면, 펄어비스가 해외, 특히 서구권에서 정말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3분기 딱 한 분기 실적이 아니라 9개월치 누적 데이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 얼마나 늘었지? 이렇게 딱 잘라서 비교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데는 충분하니까요. 이 점만 기억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매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궁금하시죠? 역시나 가장 큰 건 작년 10월에 문을 연 검은 사막 온라인 중국 서버입니다. 여기서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요 시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역시나 검은 사막이랑 이브 이 두 IP가 여전히 펄어비스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 매출을 봤으니 이제 회사의 맷집,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특히 펄어비스처럼 신작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회사일수록 이 재무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 숫자, 39.5%. 이게 지금 펄어비스의 재무 상태를 딱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보시면 작년 말에는 41.8%였는데 올 3분기 말에는 39.5%로 조금 내려왔어요. 뭐 엄청난 변화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죠. 빚 부담이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 신작 개발에 쏟아부을 체력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금 흐름 쪽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고 있지? 이게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개월 누적 데이터라 3분기, 한 분기 동안의 현금 창출 능력을 딱 짚어서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디테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이건 좀 아쉽죠. 자,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미래를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펄어비스가 가진 진짜 무기는 뭐고 뭘로 앞으로 성장할 건지 한번 파헤쳐 보죠. 펄어비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저는 단연코 자체 게임 엔진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게임 만드는 툴이 아니에요. 남의 집 부엌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한 최첨단 주방을 가진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걸 내 맘대로 최고 성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리고 그 최첨단 주방에서 지금 요리하고 있는 게 바로 차세대 게임들이죠. 블랙 스페이스 엔진이라는 이름의 이 자체 엔진. 보고서를 보면요. 그래픽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발 속도도 빠르고 PC든 콘솔이든 다 지원한대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왜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지 바로 이 엔진에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엔진으로 만들고 있는 펄어비스의 미래.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 8, 이 세 가지 신작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특히 시장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붉은 사막부터 시작해서 정말 독특한 컨셉의 도깨비, 그리고 플랜 8까지. 이 친구들이 바로 펄어비스의 미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투자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장밋빛 전망만큼이나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 바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것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도넛 차트 한번 보세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매출의 97.3%가 게임 사업에서 나옵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건 뭐랄까 한우물만 판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그 우물이 마르면 큰일 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임 시장의 바람 한 번에 회사가 휘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고서에서도 딱 짚어서 얘기하죠. 그 게임 매출조차 사실상 검은 사막이랑 이부, 이 두 IP에 거의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만약 신작 출시가 계속 늦어지거나 지금 잘 나가는 이 두 게임의 인기가 식기라도 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펄어비스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데요. 보세요.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1 이상을 계속해서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어요. 물론 이건 붉은 사막 같은 명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의 수익성에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싹 모아서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뭘 기억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파라비스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체크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첫째, 중국에서 검은 사막이 얼마나 더 잘해주는지. 둘째, 뭐니 해도 붉은 사막 소식이죠. 출시 일정 같은 거요. 이건 주가의 직격탄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보면 개발이 순조로운지 비용 관리는 잘 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펄어비스는 지금 재무적으로는 꽤 튼튼한 상태에서 회사의 미래 전체를 신작이라는 카드에 올인하고 있는 그야말로 숨고르기 국면에 있습니다. 사실 재무 상태 좋고 기술력 있는 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펄어비스가 대단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보여줬으니까요. 진짜 질문은 그래서 언제 출시해서 이 시장의 어마어마한 기대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과연 펄어비스는 이 긴 기다림의 끝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